피보험자께서 암 진단을 받을 당시 한번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주치의께서도 변경된 진단 코드를 적용하신 건데 보험사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먼저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피보험자분의 약관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포유보험사무소입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약관을 만들어 놓고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우기다가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개정이 되긴 했었는데요, 바로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의 개정과 그에 따른 보험약관 규정에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례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는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UN 전문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현존하는 질병들을 조사하고 국제질병 4인 분류 체계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국제질병 4인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1970년도부터는 국내 실정에 맞게 제정해서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20년도에 개정된 발자 분류표를 고시하여 이용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병원에서도 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과 같은 진단명의 이 분류표를 참고해서 진단명에 따른 진단코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위와 관련해서 보험사에서 걸어온 암보험금 채무부 존재 소송,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피보험자는 제6차 분류표 적용 시기에 암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이에요. 이후 종격의 양생 심샘물 진단을 받고 흉관경화, 흉선 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주치의는 임상적 병명으로 종격의 양성 심생물 D38.4 코드를 기록하였다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흉선종 AB형 D15.2로 진단했습니다. 이 흉선종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D3로 갈수록 악성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형 A, B는 경계성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주치의도 D코드로 진단을 하였던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WHO에서 유형 A도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든 유형의 흉선종을 악성으로 분류하면서 동양학 국제질병 분류에도 적용이 되었어요. 피보험자의 주치의께서는 최종적으로 국제질병 분류 번호인 C38.1 진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건데 면책 통보를 받게 되고 소장까지 받게 되는 일이 겪으신 거죠. 자, 그럼 보험사의 주장은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보험금 청구 당시 적용하던 제6차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를 따라야 한다 해서 피보험자의 진단은 경계성 종양이다.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는 개정되기 전이라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피보험자의 약관 규정을 한번 볼까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라고 정해놨네요. 청구 당시에 적용되던 분류표는 6차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받고 1년도 안 돼서 한국에서도 분류표가 7차로 개정이 되어버렸죠. 주치의께서도 C코드 진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었던 거죠. 결국 법원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을 하였는데 조직 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흉선종으로 판독되었고 침범과 침윤 의심 소견도 보인다. WHO에서 개정 전에는 경계성이었으나 현재 새로운 개정이 나왔으며 악성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에서도 7차 개정이 되었고 약관에서도 변경된 분류표에 따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치의가 국제질병 분류 코드를 적용했다고 해서 진단의 합리성이 결여하였다거나 분류표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고 판단하여 암진단비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암진단과 암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표준질병 4인 분류와 내 보험의 약관 규정입니다. 국제질병 4인 분류가 개정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분류표가 개정이 됩니다. 물론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국내에서도 곧 바뀌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진단 코드가 몇 번이고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 중에서 분류표 개정이 된 걸 깜빡하시고 이전에 사용하던 코드를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G코드냐 D코드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치료받던 환자는 보험금을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보험, 특히나 암보험에 있어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관에 따라서 몇 회차 분류표를 사용하는지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암 진단과 암보험금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하시면서 분류표라든지 약관 내용이라든지 살펴보고 또한 나를 치료해주고 계시는 주치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코드를 바꿔달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검토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셔서 당연한 권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